청소부 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샌드위치 신세. 무슨 일 있어? 로저가 물었다. 아니, 왜? 연락 없이 와서 놀랐나 보네. 미안해. 달린이 말했다. 애들이 아빠랑 같이 저녁 먹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세라가 이번 소프트볼 경기에서 투수를 맡게 됐거든. 아빠도 저녁 같이 먹으러 갈 수 있는 거지? 베카가 졸라댔다. 로저는 아직 읽지 못한 이메일과 보고서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생각하며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가족 파티에 아빠가 빠질 수야 없지. 아이들은 깡충깡충 뛰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차에 올라탄 후 로저가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공주님들? 아, 미리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네. 오늘은 세라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니까 당연히 피자 먹으러 가요.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이 합창하듯 소리쳤다. 그들은 밝은 분위기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베카는 자리에 앉더니 바로 옆에 빈 의자 하나를 끌어다 놓았다. 레스토랑 종업원이 베카 옆에 빈 의자를 치우려고 하자 베카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안 돼요. 척 자리예요. 종업원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자 달린이 설명했다. 상상의 친구예요. 아, 그렇군요. 달리는 척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고 로저는 아이들 일에 좀 더 신경 쓰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결심하고 일단 화제를 돌리려고 입을 열었다. 세라, 시합은 언제니? 목요일 오후에요. 아빠, 혹시... 세라? 달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세라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빠는 일하고 계실 시간이잖니. 약속할 수는 없지만 가보도록 노력할게. 로저는 세라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대답했다. 이 말에 세라와 베카는 활짝 웃는 얼굴이 되었지만 달리는 맞득치 않다는 표정으로 로저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알면서 그래? 그렇게 말해놓고 안 오면 세라가 얼마나 실망할지 알기나 해? 지난번에 자기가 약속 못 지켰을 때를 생각해봐. 걱정 마.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번에는 약속 꼭 지킬게. 아이들은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로저는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목요일 오후. 로저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예정에 없던 손님 4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다. 크로킷 스틸에서 오셨답니다. 비서 메키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명함을 건네주었다. 명함에는 품질 감사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품질 감사 때문에 왔습니다. 네? 로저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로저는 베키를 바라보았다. 베키는 아무 일 없이 고개를 살짝 가로지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로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품질 감사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크로키 스틸에서 지시한 겁니다. 여기 서류를 가져왔으니 확인해 보시죠. 감사팀이 말했다. 베키, 크로키 스틸의 마틴 우즈 회장님과 전화 연결 좀 해줄래요? 다급해진 로저가 베키를 돌아보며 말했다. 로저는 소화기를 집어들고 상황을 설명했다. 복잡한 일은 아니야. 걱정 말게나. 우즈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알고 있지만 적어도 하루 전에는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로저가 말했다. 자네 쪽 상황은 알지만 우린들 어쩌겠나. 우리는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인증을 받아야만 해. 로저,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 아니겠나? 지금 공항이라서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럼 협조 부탁하겠네? 오늘 감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하지만 로저가 항변하려 했으나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 그는 시계를 봤다. 밖에는 품질 감사단이 기다리고 있었고 조금 후면 세라의 소프트볼 경기가 시작될 것이다.
달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로저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달린이 과연 이해해 줄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다. 이건 분명 로저의 잘못은 아니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하필이면 이럴 때 생기다니. 그러나 일은 이미 벌어졌고 이제 결정은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로저는 잘 알고 있었다. 좋았어, 세라, 할 수 있어. 7대7 동점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는 7살 배기 딸을 바라보며 로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세라가 친 공은 유격수의 키를 훌쩍 넘겼고 결국 승점을 기록했다. 아빠, 봤어요? 제가 치는 거 봤어요? 세라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봤고 말고 정말 멋진 장면이었어. 그때 코치가 다가와 로저에게 말했다. 다행히 시간을 내셨군요, 킴브로우 씨. 세라가 아빠가 오신다고 아이들에게 자랑을 많이 했답니다. 어린아이들인데 정말 대단하죠. 특히 세라는 뛰어난 선수예요. 절대 포기라는 걸 모르죠. 사실 2번이나 선발해서 탈락했는데 혼자 연습해서 투수 자리를 따냈답니다. 저도 그런 끈기를 본받고 싶네요. 로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약간 당황했다. 세라는 왜 선발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실망감을 혼자 감당해냈을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어른스러움이 기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다. 난 그때 어디에 있었던 걸까? 나는 지금까지 어떤 아빠였던 거지? 그때 문득 밥의 지침이 떠올랐다. 그는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족은 그에게 진정한 축복이었다. 그런데도 여태껏 그 축복을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는 더 이상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휴대폰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런 다짐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메시지 중 5개는 그와 오랜 시간 동고동락해온 자금 관리이사 프레드 호퍼가 남긴 것이었다. 로저는 세라의 경기를 보기 위해 크로키 스틸의 품질 감사단을 프레드에게 떠넘기고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던 것이다. 감사단은 분명 프레드를 잡아먹을 듯 복가됐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이렇게 여러 번 메시지를 남겼을 리가 없었다. 로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사무실로 향했다. 밥의 지침들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과연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 직장 일만 해도 숨이 차는데 가정에까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오늘 일만 해도 그랬다. 겨우 2시간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다. 그렇다고 회사를 선택했다라면 아마 집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다. 로저는 그야말로 가정과 회사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였다. 불평하기 전에 밥은 다시 한번 시계를 보고는 손가락으로 머그잔을 툭툭 두드렸다. 로저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5분쯤 지났을까? 휴게실 문이 활짝 열리며 로저가 들어왔다. 로저. 밥이 말했다. 자네 왔군. 늦어서 죄송해요. 로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신 것도 지침도 정말 훌륭했고요. 그런데 그 지침들이 저에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전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 상황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죠. 이번 주에는 재충전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딸아이 소프트볼 경기를 보러 가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쪽을 신경 쓰면 다른 한쪽에서 꼭 문제가 생기고 말더군요. 로저는 지난 목요일의 숨가쁜 상황을 밥에게 설명했다.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나 봐요. 로저는 완전히 포기한 듯 이야기를 끝맺었다. 일에 매달리거나 아내에게 이혼당하거나 집안일을 챙기다가 성난 주주들에 의해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지금보다 안 좋은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네. 밥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내가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 일은 더욱 잘 풀려갔지.
우린 독일 과학자가 발명한 의료기구의 독점 생산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활짝 열려 있었고, 모두가 회사 창립 이래 최고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지.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어. 물론 가정생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 말이야. 제안서를 처리하기에 한 바로 그날, 나는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네. 당뇨병이 심하다고 하더군. 결국 제안서는 공중에 떠버렸고 그러는 사이 마감일이 지나버렸지. 엄청난 기회가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어이없이 놓쳐버린 거야. 회사 전체는 큰 실망에 빠졌지. 나는 그런 시련을 안겨준 운명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래서 부인께서 상황을 반전시킬 조언을 해주셨겠죠? 로저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이번에도 앨리스가 날 구했다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녀는 내 방으로 아름다운 꽃 한 다발과 풍선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카드가 한 장 있더군. 거기에 세 번째 지침이 적혀 있었고요. 그렇지. 그런데 로저, 혹시 종교가 있나? 기독교예요. 세례 받던 날도 기억하는걸요? 그래서 어떤 지침이었죠? 로저가 물었다. 꽃다발과 풍선 사이에 꽂혀 있던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에 로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고 몇 분 동안 실컷 웃은 후에야 간신히 진정할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로저가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아저씨 때문에 웃은 건 아니에요. 지금 제 모습이 너무 우습게 여겨져서요. 그 지침을 들으니 딱 제 얘기인 것 같네요. 항상 불평불만을 일삼으면서 투덜대고만 있으니. 그렇다면 앨리스의 지침이 자네에게 안 맞다는 생각은 틀린 거로군. 이번에는 밥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분은 전곡을 찌르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저가 자신의 오렌지색 수첩을 손에 쥐면서 말했다. 그래서 회사 일은 어떻게 됐어요? 로저가 물었다. 모두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실망했지만 고맙게도 그보다는 내 건강을 더 염려해줬지.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에 다들 기뻐했으니까. 그리고 몇 달 후 그 계약을 가로채갔던 경쟁사가 제품 개발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네. 특허권 싸움이 너무 치열하고 복잡해지자 법원에서는 제품 개발을 영원히 중단시켜버린 거지. 결국 투자한 돈만 고스란히 날린 셈이 되었다네. 그럼 제안서를 보내지 못한 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었네요. 로저가 말했다. 그렇지.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당장은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는 법이라네. 값진 경험에 좋은 교훈까지 들려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로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긴. 내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야말로 자네한테 고마워해야지. 자네가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나는 앨리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배웠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그 가르침을 전하겠다고 그녀에게 맹세했거든. 저에게 정말 필요한 지침들이에요. 로저는 자신의 오렌지색 수첩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도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이 지침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거야. 그 순간 로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전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 봅니다. 이렇게 까맣게 잊고 있을 수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벌써 몇 주째 차 한잔 하자고 하는 걸 여태 시간을 못 내고 있었어요. 얼마 전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제게 뭔가 도움을 청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그 사람을 꼭 만나봐야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에게 이 지침들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좋아. 그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서 앨리스의 지침을 퍼뜨려주게나. 밥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로 투덜대지 말아야겠어요. 로저가 말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도 잊지 말게. 하지만 기도는 하려고 해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본 지 워낙 오래돼서요. 자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하길.
그리고 회사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바로 볼 수 있는 해안을 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간단히 말해서 지금 자네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걸세. 회사 문제나 가정 문제 모두 마찬가지지. 문제의 근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아무리 노력해봤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다가 힘만 더 들게 되지. 그러니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문제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라네. 바로 이 순간에 지혜가 필요한 거고. 자네 입장에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겠군. 다정한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도 기도해보게나. 하나만 더 얘기하지. 할 일이 넘쳐날 때도 기도를 해보게나. 더 중요하고 집중해야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인생 전체에서 진정한 가치를 갖는 것들과 단순히 한순간 중요하고 급해 보이는 일들을 구분해낼 수 있게 되지. 이 모든 게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라네. 세 번째 지침.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어려울 것 없네. 가장 친한 친구와 끊임없이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갖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보세. 밥이 말했다. 청소부 밥. 오늘은 여기까지.